혹시 여러분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계란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을 살리는 완전 식품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과 뇌까지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많이 먹어도 괜찮다. 단백질이니까 건강에 무조건 좋다. 아침에 계란 하나는 필수지. 계란은 다이어트 할 때도 먹고 운동하는 사람도 먹고 병원 식단에도 나오잖아. 맞습니다. 계란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갖춘 대표적인 완전 식품입니다. 노른자에는 영양이 몰려있고 흰자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성장기 아이부터 근육 관리가 필요한 성인, 식욕이 떨어진 어르신들까지 두루 챙겨 먹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근육 관리, 건강식까지 거의 모든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반찬이 없어도 계란만 있으면 한 끼는 해결된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 식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이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과 계란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같은 뜻이 아닙니다. 즉, 정말 중요한 건 계란 자체가 아니라 계란과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식습관 속에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당을 흔들고 혈관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뇌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조합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합들이 전혀 이상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흔합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매일 먹어도 별일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넘긴 식탁 위 선택들이 몇 년 뒤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숫자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조심해야 할 조합 3가지와 계란을 오히려 보약처럼 먹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계란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란을 더 똑똑하게, 더 건강하게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계란과 흰쌀밥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식사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하나에 밥, 간장 조금 넣어서 비벼 먹는 그 조합, 정말 익숙하고 간편하죠. 시간 없을 때는 제일 만만하고 입맛 없을 때도 부담이 적고 반찬이 부족할 때는 계란 하나만 있어도 한 끼 식사가 해결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차라리 깔끔한 집밥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극적인 배달 음식이나 기름진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편안하고 건강해 보이는 식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이 몸 안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혈당을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흰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먹는 순간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쉽게 말해 입에서는 부드럽고 편하게 넘어가지만 몸 안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당으로 바뀌는 음식입니다. 이때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포만감을 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계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계란이 들어가면 식사가 훨씬 잘 넘어가고 밥맛도 살아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장 계란밥처럼 단순하지만 강한 조합은 자기도 모르게 밥 한 공기를 금방 비우고 조금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지요. 게다가 계란을 삶은 형태가 아니라 기름에 지진 후라이로 자주 먹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에 지방 부담이 더해지면서 몸은 한 끼 식사에서 당도 처리해야 하고 지방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혈당이 계속 급격히 오르내리게 되고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몸이 점점 이 자극에 지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식후 졸림이나 금방 배고파지는 느낌?
혹은 배 주변 살이 잘 붙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기능이 둔해지고 혈당 조절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으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계란과 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반복되면 혈당을 무너뜨리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무서운 이유는 특별히 해로운 음식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너무 집밥 같아서 오히려 경계심 없이 매일 반복하기 쉽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계란과 베이컨과 또는 소시지입니다. 이건 특히 아침 식사에서 굉장히 많이 드시는 조합입니다. 계란 후라이에 베이컨, 소시지까지 곁들이면 굉장히 든든하고 뭔가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은 느낌이 들죠. 호텔 조식에서도 흔하고 브런치 카페에서도 흔하고 집에서도 오늘은 좀 잘 먹는다는 느낌으로 자주 등장하는 조합입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겉으로는 단백질 식단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지방과 나트륨이 한 번에 몰리기 쉬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베이컨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류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은 강하고 향은 자극적이고 짭짤하면서 고소해서 계란과 만나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자주 먹게 되고 자주 먹기 때문에 부담이 쌓입니다. 여기에 계란까지 더해지면 단백질도 늘어나지만 지방 섭취량 또한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빵이나 밥까지 곁들이게 되지요. 그러면 한 끼 식사당 겉보기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쉽게 비유하는 몸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기름지고 짠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은 지방을 처리해야 하고 몸은 나트륨 균형도 맞춰야 하고 여기에 탄수화물까지 들어오면 대사 시스템 전체가 분주해집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이 습관이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하기 쉬워지고 혈관벽에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잘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좁아지고 딱딱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흐름이 오래 지속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도 단백질, 베이컨도 단백질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 하나가 가공육과 만나면서 몸에는 훨씬 더 부담이 큰 조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계란이 건강식이라고 해서 가공육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 계란과 달달한 빵 또는 디저트입니다. 이건 의외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계란 샌드위치, 계란이 들어간 달달바, 카스테라, 크림빵 또는 식사 후 디저트까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면 계란이 들어가서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계란이 들어갔으니 그래도 영향이 있겠지. 빵만 먹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란 자체보다 당과 함께 묶이는 구조에 있습니다. 달달한 빵이나 디저트는 당분과 정제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미 식사를 통해 올라간 혈당 위에 달달한 빵이나 디저트가 더해지면 혈당이 다시 한번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즉, 몸은 한 번도 벅찼네. 잠깐 쉴 틈도 없이 또 한 번 큰 파도를 맞는 셈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해서 혈당을 조절하느라 지치게 되고 인슐린 기능이 점점 둔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식후 졸림이 심해지고 금방 또 배가 고파지고 단 음식이 더 당기고 복부에 지방이 쉽게 쌓이는 모습으로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혈당의 반복적인 급상승과 급하강이 뇌 기능 저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자꾸 급하게 오르고 떨어지는 환경에 놓이면 뇌 역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를 넘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이 조합이 간식이나 후식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 달달한 빵 하나, 커피와 함께 디저트 하나, 출근길에 계란 샌드위치 하나.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면서 몸은 점점 혈당 변동이 큰 환경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즉, 계란과 달달한 음식 조합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란과 함께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계란과 흰쌀밥. 둘째, 계란과 가공육. 셋째, 계란과 달달한 음식. 이 3가지는 모두 계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합과 반복되는 습관이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한 번의 폭식이 아닙니다. 이처럼 익숙하고 편해서 매일 반복하게 되는 식사 패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정말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채소와 함께 드세요. 계란을 먹을 때 채소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오이,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계란의 장점은 살리고 밥이나 빵을 치우치는 식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혼자 빛나는 음식으로 만들기보다는 채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 속에 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조리 방법을 바꾸세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계란 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수란처럼 기름을 줄인 조리법이 훨씬 좋습니다. 같은 계란이어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부담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다고 해서 기름을 더하고 짭짤하다고 해서 가공육을 더하는 순간 좋은 음식 위에 부담이 더 씌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계란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로 바꾸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밥이나 빵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 계란을 먹는데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계란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조합으로 어떤 습관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을 살리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몸을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던 그 익숙한 식습관 하나가 몇 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먹은 계란 한 재, 내일 출근길에 집어들 빵 하나, 주말 브런치에 베이컨 한 조각이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당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되고 내 몸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란을 드실 때는 좋은 음식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좋은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실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매일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